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무시무시했던 질병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천연두, 흑사병, 황열병 등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었죠. 이러한 질병들 중 이미 자취를 감춘 병들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병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가족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가면서까지 헌신한 과학자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의 삶과 연구들 그리고 업적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하늘천 그러하련 역질두, 즉 하늘이 허락한 두창이라는 뜻의 천연두. 과거 사람들은 천연두는 하늘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 국제보건기구 WHO는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천연두는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고대 이집트 미라에서도 천연두의 흔적이 발견되며 치사율 30%에 달하는 하늘이 허락한 천연두. 과연 어떻게 누가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영국 태생의 13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이 꼬마는 13살부터 의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21살이 되었을 때 외과의학을 배우게 됩니다. 24살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 개인 병원을 세우게 되죠. 이 청년은 고향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재미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소젖을 짜는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죠. 이러한 소문으로 인해서 이 남자는 종두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에드워드 제너죠. 에드워드 제너는 과연 어떻게 소문만 듣고 종두법을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이 종두법 발견 사건의 시발점은 소문이었습니다. 즉, 소의 천연두인 우두에 감염된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소문을 듣게 된 제너는 이 사실이 진짜로 사실이라면 천연두를 채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문을 근거로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실험을 했어야 합니다. 무슨 실험을 했어야 될까요? 네, 인체 실험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너는 자기 집에 있는 정원사의 8살짜리 아들인 제임스 핍스를 데리고 실험에 들어갑니다. 핍스에게 소의 천연두인 우두 고름, 즉 우두 부스럼을 주사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약간의 발진과 약간의 천연두 증상을 보이더니 며칠 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후 6주 뒤에 진짜 천연두 부스럼을 핍스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연두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거예요.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정답은 소에게 있었답니다. 천연두와 비슷한 질병인 우두에 감염된 소에게 있었죠. 우두에 감염된 소는 우두 질병을 발병하게 하는 우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두와 천연두는 비슷한 질병이기에 바이러스 또한 비슷해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와 비슷한 우두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우두 고름, 우두 부스럼을 핍스에게 주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두 바이러스가 핍스의 몸에 들어간 것이겠죠. 그런데 핍스의 입장에서는 우두 바이러스는 처음 보는 바이러스일 거예요. 이 처음 보는 항원, 겪어보지 못한 항원의 침입을 보고 1차 침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핍스의 몸에서는 1차 침입인 우두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패를 펼치게 됩니다. 항원의 1차 침입에 의한 방어작용을 하면서 침입한 항원에 대한 항체가 소량으로 느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면역을 보고 우리는 1차 면역이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인체는 신기하게도 항체를 소량 생산하면서 처음 들어온 이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도 만들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이 항원이 침투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1차 면역에서는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가 느리게 소량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 느리게 소량만 만들어질까요? 이 어린아이가 블럭 쌓기를 처음 해본다고 생각합시다. 아마 이 아이는 처음 해보는 블럭 쌓기이기에 빠르게 쌓지 못할 거예요. 천천히 겨우겨우 하나씩 쌓으면서 탑을 완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만약 블럭 쌓기에 익숙하게 되고 이 하는 방법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블럭 쌓기를 하게 되면 정말 빨리 많이 쌓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처럼 처음 보는 항원에 대한 항체이기에 천천히 소량만 만들어진 것이겠죠. 네, 이처럼 핍스가 두 번째로 진짜 천연두 부스럼을 주사했을 때 기억세포들이 이미 천연두 바이러스와 비슷한 우두 바이러스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항체를 충분히 만들어서 거뜬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이미 기억하고 있는 항원의 침입을 보고 우리는 2차 침입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2차 침입에 의한 방어작용을 보고는 2차 면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2차 면역에서는 항체들이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바로 기억세포 덕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방금 설명했던 면역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천성 면역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체의 감염 여부나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면역작용으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감염 초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최우선 방어작용이죠. 자, 그 비특이적 면역으로는 첫 번째로 피부와 점막이 있습니다. 피부는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고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과 땀의 산성 성분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죠. 또한 점막 주변의 선모 운동으로 점액 물질과 함께 바깥으로 보내진답니다. 두 번째로는 분비액이 있습니다. 땀, 눈물, 침 속에는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이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들을 죽여버리죠. 세 번째로는 염증 반응과 식균 작용이 있어요.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 병원체가 체내로 침입하게 되면 열, 부어오름, 붉어짐, 통증 등이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는 체내로 침투한 병원체를 잡아먹어버리는 식균 작용을 통해 세포 내에서 분해시켜버린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다음으로는 아까 핍스의 예시로 살펴봤던 후천성 면역이에요. 우두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처럼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으로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후천성 면역은 항원에 의한 면역으로 1차 침입에 의한 1차 면역과 2차 침입에 의한 2차 면역으로 인체를 방어하게 된답니다. 항원은요,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항체는 비림프구로부터 분화된 형질세포가 생성하여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특정 항체에는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여 작용하는데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부른답니다. 예를 들면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후천성 면역을 이용한 것으로 약화된 항원을 주사해서 1차 면역을 통해 기억세포를 만들고 이후 동일한 바이러스의 2차 침입에 대해서 신속하게 항체를 만들어서 2차 면역을 개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로만 듣던 소문이 사실로 판명났습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제너는 소를 뜻하는 라틴어인 VACCA로부터 VACCINE, 즉 백신이라는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심다, 종, 역질, 두를 써서 역질을 심어서 예방하는 방법인 종두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종두법에 찬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을 사람에게 쓴다는 비아냥과 소의 고름을 주입한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제너는 더 확실한 결과를 얻어 검증하기 위해서 1798년까지 총 23번의 실험을 더 하게 됩니다. 이때 실험 대상으로 11개월 된 자신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가지고 1798년 제너는 종두법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프랑스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그 당시에 제너의 조국인 영국과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프랑스 군대들에게 모두 천연두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너가 프랑스에게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영국인을 석방해달라고요. 과연 나폴레옹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은인 중에 한 사람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하면서 석방해줬답니다.
나폴레옹 정말 멋진 수장 같아요. 그리고 제너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렇게 1807년에는 독일의 마이에른주가 종두를 세계 최초로 의무화했으며 우리나라에는 1879년 지석영이 종두법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제너의 종두법으로 인해 천연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이 당시에는 바이러스의 존재조차도 몰랐고 병원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제너는 우두의 고름이 천연두의 감염을 막아준다는 그 생각 하나였죠. 구체적으로 우두의 고름 속에 무엇이 천연두를 막아주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질병에 걸리게 하고 왜 질병에 걸리는지 근본에 대해 궁금해하고 근본을 찾아낸 위대한 과학자가 있죠. 의사보다 사람을 많이 살린 과학자라고 불리는 우유의 이름에도 등장하는 그분, 바로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는 원래 화학자였어요. 그런데 파스테르가 살고 있는 근처 농장의 주인들이 파스테르를 찾아와서는 자기들이 빚어놓은 술이 상하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그 이유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물학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파스테르는 술이 상하는 이유를 밝혀냈죠. 바로 효모라는 미생물 때문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아무리 간단한 생물체인 미생물이라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자연 발생설, 즉 미생물이나 구더기 같은 생물들은 저절로 생겨난다는 것에 반대되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파스테르는 자신의 이 믿음을 팩트로 바꾸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백조목처럼 가늘고 길게 구부러진 관을 단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공기는 쉽게 이 플라스크 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먼지나 다른 미생물들은 플라스크 바닥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이죠. 파스테르는 플라스크에 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배지와 미생물을 넣고 가열하게 됩니다. 그럼 미생물이 죽게 되겠죠. 이때 죽은 상태로 계속 방치했는데 결국 플라스크 안에는 미생물들의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크를 부러뜨렸더니 그 속으로 공기도 주입되고 여러 미생물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즉, 이를 통해 파스테르는 아무리 작은 미생물이라도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됐습니다. 이러한 미생물에 대한 관심으로 질병에 왜 걸리는지, 질병에 걸리게 하는 근본을 찾게 되었습니다. 1874년 당시 얀게장에서 콜레라가 유행해서 닭 90%가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농민들은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에 걸린 수평아리의 피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파스테르는 콜레라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균이 병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스테르의 실험 조수 보고 건강한 실험용 닭에게 콜레라균을 주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실험 보조원은 깜빡 잊어버리고 며칠 후에 콜레라균을 주입하게 되죠. 그런데 웬일? 닭이 처음에 잠깐 콜레라 증상을 보이다가 며칠 후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에 절대 감염되지 않던 것이죠. 즉, 처음에 콜레라균을 며칠 동안 방치하면서 독성이 약해졌고 그 약해진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사했더니 닭은 약해진 콜레라균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세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 다시 콜레라균이 침입했을 때에는 빠른 항체 생성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겠죠. 즉 2차 면역작용이 작용한 겁니다. 바로 제너의 종두법의 원리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 후 파스테르는 1873년부터 1881년까지 탄저병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탄저병으로 많은 양과 소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파스테르는 병의 원인이 되는 병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병원균을 분류했고 이 병원균을 가지고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테르는
이 백신을 가지고 공개 실험을 진행합니다. 건강한 양 50마리를 준비해서 25마리씩 2개의 집단으로 분류했어요. 집단 1에게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집단 2에게는 주사하지 않았죠. 그 후 탄저병에 노출시켰을 때 집단 1은 살아남았지만 집단 2는 죽었답니다. 이로써 탄저병 예방 백신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렇게 파스처르는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린 과학자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병원체의 감염 여부나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면역작용으로 비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선천성 면역이 있었습니다. 이 선천성 면역은 감염 초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최우선 방어작용이죠. 그리고 우두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작용처럼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으로 특이적 면역이라고 부르는 후천성 면역이 있었습니다. 1차 침입에 의한 1차 면역과 2차 침입에 의한 2차 면역으로 인체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역 원리가 적용되는 방법으로 천연두를 예방하는 방법이 종두법이었고 이것을 제너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 예방 백신, 탄저병 예방 백신을 만든 사람은 파스처르였답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이러한 위대한 발견 속에는 우연함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제너도 우연히 듣게 된 소문, 파스처르도 깜빡 잊고 늦게 주입한 탄저병균. 우연함과 실수 속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 건 그러한 사소한 실수와 우연함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실수들조차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병을 위해 싸운 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